정치적 야합의 사면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정치적 사면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이 권력의 온정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조롱이며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감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조국 사면론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면 요청이라는 두 가지 위선적 행태 앞에 서 있습니다. 양쪽 모두 부끄러운 정치이고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야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인물입니다. 그는 국민 앞에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고백한 적도 없고 사과나 참회의 태도를 보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도 검찰의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자신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싶다, 롯데 야구를 보고 싶다는 감성적인 표현을 담은 책까지 내놓으며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공정의 원칙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전히 정치 보복의 희생자인 척하는 이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적인 의견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면권자에게 직접 특정 인물의 사면을 요구한 것은 매우 무거운 정치적 행위입니다. 조국을 임명했던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연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민은 국민의 법 감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조국의 범죄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의 위선과 이중적 도덕 기준의 집약체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국을 다시 구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는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됩니다. 이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지만 조국 사태는 이 모든 구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를 사면한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물타기 하고 세탁하려는 정치적 행위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위선의 정치가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치인 사면은 반대한다며 조국 사면론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송원석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달랐는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까지 포함된 전직 보수 정치인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사하다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송 위원장은 당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면 철회 여부에 대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고 정작 오후가 되어서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명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은 반대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송원석 대표의 행동은 조국 사면이 잘못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 같은 방식으로 사면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더 큰 배신감을 줍니다. 본인은 정치적 거래는 안 된다고 외치며 조국을 공격하고 뒤에서는 자기 당 출신 전직 정치인의 사면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비판했던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정당도 내로남불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은 안 되고 내 사람은 된다는 이중잣대는 보수 정당의 도덕성과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태가 조국 사면 논의를 정당화해주는 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의 사면이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제 국민의힘도 자기들 인사를 사면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조국 사면이라는 불의한 시도를 견제하고 막아야 할 야당이 되려 그 불의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조국 사면의 공범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채 윤어게인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고 극우 유튜버들과의 정치적 연대까지 시도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한길 전 강사의 입당 논란, 부정선거 프레임, 당내 중진들의 정치쇼 등 일련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상식과 멀어진 정당이라는 인식이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사면을 반대할 명분이 있었던 유일한 정당이 스스로 그 명분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이 정당을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의 사면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견해의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사면은 권력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아직도 본인의 죄를 부정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감성팔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국민이 용서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면의 시기가 대통령 임기 2달 만이라는 점에서 시기상조의 우려는 더욱 큽니다. 정치적 사면은 단 한 사람의 구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타협이며 결국 법의 권위가 정치의 도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이며 정치적 사면은 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의 사면에 반대해야 하고 조국이건 송원석이건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광복절은 국민의 날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정치인의 구제일로 바꾸겠다는 정치권의 발상은 국민을 2번 배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국을 사면해서는 안 됩니다. 송원석의 사면 요청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법을 어긴 자는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게 정의입니다. 정치적 야합의 사면은 결코 통합이 아닙니다. 진정한 통합은 정의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조국도 송원석도 이 진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책임이며 정치적 사면이 아니라 법 앞에 서는 도리입니다. 모든 정치는 언젠가 심판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훗날 어떤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지 정치인들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